부부의 안정된 노후 생활, 과연 얼마가 필요할까? 은퇴하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더라고요. 60대 초반에 은퇴한 한 남성의 말입니다. 현역 시절에는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 덕분에 지출이 얼마나 나가는지도 잘 몰랐다고 해요.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 이제 내가 가진 돈으로 남은 인생을 버텨야 한다는 사실이 뼛속까지 와닿더랍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 자금은 대충 12억쯤 있으면 되겠지 하며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은 국민연금이 나오니 괜찮겠지라고 기대하시죠.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면 예상과는 너무 다른 현실이 기다리고 있어요. 왜일까요? 오늘은 부부가 은퇴 후 안정적으로 살아가려면 도대체 얼마나 필요할까? 에 대해 실제 사례를 곁들여 솔직하고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숫자보다 중요한 건 지출의 본질과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계획이라는 것도 함께 짚어볼게요. 부부의 노후 생활비 정말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 보통 통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부 기준 월 평균 생활비는 약 270만 원, 300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요. 여기에는 식비, 교통비, 공과금, 건강보험료, 경조사비, 통신비 같은 기본 생활비 외에 여가의료비도 포함되죠.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평균이에요. 실제로는 개인의 건강 상태, 거주 형태, 소비 성향에 따라 이 수치는 훨씬 달라집니다. 지금부터는 세 가지 다른 상황에 놓인 부부의 노후 생활비 사례를 통해 우리가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를 함께 짚어볼게요. 사례 1. 도시 거주, 자녀 지원 계속되는 60대 부부. 서울에 사는 박씨 부부는 은퇴 후에도 자녀 뒷바라지를 이어가고 있어요. 둘 다 60대 초반에 퇴직했고 아파트 전세에 살고 있어요. 자녀는 결혼을 앞두고 아직 경제적으로 독립 못한 상태고요. 박씨 부부의 월 지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비 전세 이자 또는 월세 60만 원, 식비 및 공과금 100만 원, 자녀 지원비 결혼자 금용돈 50만 원, 의료비 및 여가 40만 원, 총 지출 약 250만 원, 300만 원. 이 경우 국민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실제로 두 분이 받는 연금은 합쳐서 약 120만 원. 나머지는 퇴직금 일부와 예금, 그리고 파트타임 일자리로 메꾸고 있죠. 이처럼 자녀 지원이 이어지거나 주거 비용이 계속 발생한다면 노후 생활비는 상상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사례 2. 자가주택, 소박하게 사는 시골 부부. 반면 충북 괴산에서 사는 김씨 부부는 10년 전 귀촌에 텃밭과 닭을 키우며 생활합니다. 자녀들은 모두 출가했고 부부는 자가주택에 살고 있어요. 소비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김씨 부부의 월 지출은 다음과 같아요. 식비 40만 원, 공과 금교통비 20만 원, 건강보험 및 약값 30만 원, 여가비 및 기타 10만 원, 총 지출 약 100만 원. 이 부부는 국민연금으로 매달 약 120만 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연금만으로도 여유 있게 생활이 가능해요. 이 사례처럼 자가주택 보유, 자녀, 독립 절제된 생활 패턴이라면 노후 비용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삶이 누구에게나 맞는 건 아니죠. 노력과 체력, 그리고 자급자족 마인드가 필요하니까요. 사례 3. 여유 있게 살고 싶었던 은퇴 후 여행파 부부. 이씨 부부는 60대 중반에 은퇴 후 이제 좀 놀아보자 는 마음으로 여행과 취미 활동에 집중했어요. 국내 여행은 물론이고 일본, 동남아도 자주 다녔죠. 골프, 미술 클래스, 외식도 자주 했고요. 월 지출은 어림잡아 이렇게 됩니다. 여행비 및 취미활동 100만 원 이상, 식비 외식 카페 80만 원, 의료비 및 기타 50만 원, 기본 생활비 70만 원, 총 지출 300만 원, 400만 원. 초반에는 퇴직금과 연금, 투자 수익으로 버텼지만 몇 년 지나면서 예금이 급속도로 줄어들었고 결국은 소비를 줄여야 했어요. 이 부부의 경우처럼 활기차고 여유 있는 노후가 목표라면 최소 월 350만 원 이상의 지출을 고려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산이 필수입니다. 그럼 노후 생활비는 얼마를 준비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박하게 살 경우 월 100만 원이면 가능단, 자가 보유 자녀 독립, 평균적인 생활 월 250만 원, 300만 원.
여유로운 라이프 월 350만원 400만원 이상. 즉 30년 노후를 기준으로 하면 기본형 월 250만원 기준 약 9억 원 필요. 소박형 월 100만원 기준 약 3억 6천만원. 여유형 월 350만원 기준 약 12억 원 이상. 물론 연금, 부동산, 임대 수익 등이 있다면 필요한 총 금액은 줄어들 수 있어요. 마무리하며 나에게 맞는 노후의 삶을 설계하자. 노후에 필요한 돈은 얼마보다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은퇴 후에도 도시에서 자녀 옆에 살고 싶다면 그만큼 비용이 들고 시골에서 텃밭과 함께 조용히 살고 싶다면 그에 맞는 준비를 하면 됩니다. 핵심은 하나예요. 노후는 생각보다 길고 예측보다 돈이 많이 든다. 막연히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넘기지 마시고 지금부터 하나씩 계획해 보세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삶의 두 번째 막입니다. 그 무대를 아름답게 꾸미려면 지금부터가 진짜 준비 시간이에요. 전문가 칼럼. 은퇴 후 부부가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 필요한 진짜 준비법. 글 시니어 금융은퇴 설계 전문가. 부부가 은퇴 후에 과연 얼마가 필요할까요? 이 질문은 수많은 중장년 부부들에게 아직도 명확한 답을 갖기 어려운 고민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월 200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우린 자녀도 독립했으니 덜 들어갈 거야 하며 대충 짐작만 하고 넘어가죠. 하지만 현실은 훨씬 복잡하고 그만큼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부부 기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실질적인 비용 추산법과 준비 전략, 그리고 놓치기 쉬운 핵심 포인트 3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 얼마가 드는가 보다 어떻게 살 것인가를 먼저 그려라. 우선 노후 준비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수치 계산이 아닙니다. 바로 은퇴 후 삶의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입니다. 도시에서 여전히 활기차게 활동하며 문화생활을 하고 싶은가? 조용한 시골에서 자연과 함께 소박한 삶을 누리고 싶은가? 자녀와 가까이 살면서 왕래를 자주 할 것인가? 각자 독립된 삶을 살 것인가? 이 질문에 따라 필요한 비용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아파트 전세로 살며 자녀에게 간간히 지원도 한다면 월 300만 원 이상은 각오해야 합니다. 반면 귀촌하여 자가주택과 텃밭이 있다면 월 100만 원 이하로도 가능하죠. 핵심 돈이 얼마 필요할까? 보다 먼저 어떻게 살고 싶은가? 를 구체화하라. 이 국민연금 믿을 수 있을까? 부부의 연금 수입 구조 점검.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이 나오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봐야 합니다. 2025년 기준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 개인 평균 약 6,070만 원. 부부 합산 약 120만 원, 140만 원 수준. 이 금액으로는 서울 기준 기본적인 주거비와 식비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긴 어렵고 추가적인 소득원 또는 자산 기반이 필수입니다. 보완 전략. 부부연금 점검 수령 예상 금액을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미리 확인. 퇴직연금 활성화, IRP 개인형 퇴직연금 또는 연금저축 가입으로 사적연금 보완. 투자 수입 확보 배당주, 채권, 부동산 임대 등 리스크 관리된 포트폴리오 설계. 3가지 시나리오로 보는 현실적인 준비 전략. 은퇴 후를 대비한 전략은 각 가정의 상황에 맞춰 3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A 절제형 월 100만 원 내외. 자가주택 보유. 시골 생활 또는 생활비 낮은 지역 거주. 자녀 독립 완료. 국민연금으로 대부분 커버 가능. 이런 경우는 노후 파산 위험이 낮습니다. 단, 의료비 대비가 중요합니다. 시나리오 B 평균형 월 250만 원 내외. 수도권 외곽 또는 중소도시 자가 또는 저렴한 전세. 자녀 왕래 있음. 문화여가 생활 최소화. 국민연금 사적 연금 필요. 대부분의 부부가 이 범위에 속합니다. 지출 통제와 현금 흐름 관리가 핵심입니다. 시나리오 C 여유형 월 350만 원 이상. 수도권 중심 생활. 여행, 외식, 여가 적극 소비. 자녀 지원 지속. 국민연금, 퇴직연금, 금융자산, 오임대소득 필요. 노후 자산 10억 이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투자 수익률과 자산 관리 능력이 중요합니다. 사 전문가가 알려주는 노후 안정 자금 3단계 준비법. 현금 흐름 시뮬레이션. 연금 수령 시기와 금액 정리. 예상 지출 고정비 변동비 계산. 의료비와 장수 리스크 고려해 여유 자금 확보. 생활비 점검표 만들기. 1년간 가계부를 정리해 평균 생활비 산출. 노후에 불필요한 항목과 유지할 항목 구분. 거주지, 교통, 식비 등 대체 가능성 고민. 소득 보완 플랜 세우기. 퇴직 후에도 가능한 소득 활동 찾기 시니어 일자리, 유튜브, 강의 등. 자격증 취득, 소규모 창업 등 준비. 일하지 못할 경우 대비한 금융자산 운용 방안 수립. 마무리 조언 준비는 숫자가 아니라 태도에서 시작된다. 노후는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삶의 선택지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십억의 자산이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지출을 통제하고 작은 소득이라도 만들 수 있는 능력입니다. 부부가 함께 은퇴를 맞이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대화입니다. 어떻게 살고 싶은가? 라는 질문부터 시작하세요. 거기서부터 모든 준비가 출발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 구체적인 준비로 여러분의 노후는 얼마든지 안정적이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60세 은행 부지점장의 퇴직 후 고백,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하라는 말을 듣고 솔직히 많은 분들이 적잖이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쩌면 이런 상황은 그렇게 낯설지도 않을 거예요. 은퇴라는 게 생각보다 갑작스럽고 그동안 쌓아온 명함이나 직함이 사라지면 내 존재 가치가 흔들리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지금까지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막상 직장에서 벗어나면 나를 누구도 찾지 않는구나 하고 느낄 때가 오더라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조금 더 길게 해보려고 해요. 누군가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라고 넘길 수도 있지만 막상 은퇴를 앞둔 사람이라면 이 이야기가 남일 같지만은 않을 겁니다. 아마 진짜로 나도 저렇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마음 한구석에서 솟아오를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은퇴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마음의 자세를 다지고 사회적 관계나 삶의 의미를 어떻게 지속해 나갈 것인지 고민해보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본론. 은퇴 후의 일상과 심리 변화. 은퇴하면 먼저 일상이 완전히 달라져요. 출근을 안 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뭘 해야 하지? 부터 막막해질 수 있어요. 어쩌면 첫날이나 둘째 날은 와, 이제 완전 해방이다. 자유다. 하고 두 팔을 벌릴 수도 있지만 그 기쁨도 잠시고 일주일, 한 달이 지나면 조금씩 지루함이 밀려오기 시작하죠. 그때쯤 되면 직장 생활할 때는 꿈도 못 꾸던 배부른 소리처럼 들리던 심심하다라는 말을 내뱉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아직까지 우리는 나이 60이 넘으면 소위 노인이라 부르는 관념이 깔려 있지만 사실 60은 요즘 기준으로 그렇게 늙지도 않았고 체력도 그리 나쁘지 않아요. 더 살 날이 길고 무엇보다 건강하게 80세, 90세까지 사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회사와의 인연이 끊기는 순간 사회적 역할도 뚝 끊긴 기분이 들기 마련이고 그게 사람을 굉장히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은퇴 후의 삶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건 내 정체성의 붕괴와 일상 패턴의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은퇴 후에도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하는 이유. 은퇴 후에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아무 계획 없이 무턱대고 쉬면 되겠지 하고 지내면 그 많은 시간이 때로는 공허와 무력감으로 바뀌기도 해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에는 일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스트레스 받기도 하지만 그만큼 성취감도 느끼고 또 월급이라는 경제적 보상이 따라오니까요. 내 삶에 이유가 있는 느낌이죠. 그런데 갑자기 그 일자리가 사라지면 내가 이 사회에서 쓸모가 없어진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에게는 새로운 목표나 의미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꼭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봉사활동일 수도 있고 취미를 더 깊이 있게 즐길 수도 있고 작게나마 자영업을 시작하는 분도 있고 또 체육관이나 동호회를 통해 꾸준히 운동하고 사람들과 교류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매일 뭘 하면서 살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재정 준비 은퇴 후 경제적 불안. 또 아무리 개인적 소명의식을 갖고 있어도 현실적으로는 돈 문제가 따라오죠. 직장 그만둔 뒤에는 월급이 뚝 끊기니까 한 달에 얼마나 지출을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압박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동안 적금을 부어놓았거나 퇴직금을 받아서 어느 정도 갖고 있긴 해도 요즘 사회 분위기를 보면 물가는 계속 오르고 생각지도 못했던 지출들이 늘어나죠.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으려면 결국 내가 벌어놓은 자산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계획을 세워야 해요. 젊을 때부터 조금씩 연금 저축을 꾸준히 들거나 노후 대책으로 임대 수익을 바라볼 부동산을 마련하는 등 수입의 파이프를 여러 개 만들어두는 것도 좋고, 은퇴 후에 알바 수준이라도 좋으니 조금씩 계속해서 수입이 들어올 만한 일을 찾는 것도 방법이에요. 경제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가족이나 지인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도 심적으로 불안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은퇴라는 게 단순히 직장을 그만두는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 전체가 뒤바뀌는 커다란 사건이고, 이에 맞춰 준비와 적응이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는 허탈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은퇴 후 삶을 설계해야 합니다. 사례 1. 현직일 때만 친구였나? 하는 배신감. 예를 들어 첫 번째 사례로 30년간 은행에서 일한 박 과장님을 떠올려 볼게요. 인맥도 많고 승진할 때마다 여기저기 축하받으며 지내셨던 분이에요. 누구든 나한테 뭘 물어보러 찾아오고 골프 약속이며 술자리며 늘 초대가 끊이지 않았죠. 그런데 막상 은퇴하자 연락이 뚝 끊기더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본인을 엄청 챙겨주는 것 같았던 동료들도 알고 보니 결국 같이 일하는 관계에서 비롯된 부분이 컸던 거죠. 처음엔 섭섭함도 있었지만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그동안 바쁘게 살면서 진정으로 내 사람을 만들 기회를 놓친 게 아닌가 하는 후회가 들더랍니다. 그럼 박 과장님이 깨달은 건 조금 더 일찍 진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냈으면 어땠을까 하는 거였어요. 결국 은퇴 후에는 본인을 찾아주는 사람보다 내가 찾아가도 편안하게 맞아줄 수 있는 사람의 존재가 훨씬 중요하다고 박 과장님은 이야기해 주셨어요. 사례 2. 왜 이렇게 공허하지? 하고 방황한 김 부장님. 두 번째 사례로는 IT 업계에서 꽤 높은 직책까지 올라갔던 김 부장님 이야기를 해볼게요. 늘 야근을 밥 먹듯이 하면서도 그래도 내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다는 생각으로 버텨왔대요.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어서 멍하니 TV만 보게 되더랍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 여행을 좋아하던 분이었는데 평소엔 회사가 바빠서 길게 여행 갈 시간도 없었거든요. 은퇴하고 나니 드디어 마음대로 떠날 수 있겠다 싶어서 여행을 가봤는데 가서도 뭔가 텅 빈 느낌이 들더래요. 열심히 일해서 돈 벌 때는 여행 가면 행복하겠다 생각했는데 막상 여행 와보니 외롭고 공허해서 즐겁지가 않네? 이런 상태가 된 거죠. 결국 김 부장님은 여행을 좋아한다면 혼자서만 다니지 말고 같은 취향의 사람들과 같이 하거나 여행 동호회 같은 곳에 참여해보는 게 어떨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온라인 동호회에 가입해서 사람들과 만나서 여행 프로젝트도 기획하고 도서관에서 관련 책 읽고 세미나도 열면서 은퇴 후의 시간을 보다 알차게 보내게 됐어요. 혼자서는 절대 즐길 수 없었던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내가 살아있다는 걸 다시 실감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사례 3. 은퇴 후 소규모 창업에 도전한 이 차장님. 세 번째 사례는 다소 다른 방향인데 은행에서 지점장 바로 아래까지 올라갔지만 40 후반에 퇴직한 뒤 작은 카페를 열어보신 이 차장님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 요즘도 퇴직 후에 카페나 식당 창업 고민하는 분들 많잖아요. 이 차장님도 처음엔 한가롭게 카페나 운영하면서 편하게 살자는 생각이었대요. 근데 막상 해보니 그렇지가 않아요. 커피 맛이야 유명 프랜차이즈 못지않게 준비해봤지만 가게 위치나 마케팅, 매출 관리 이런 게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죠. 하루라도 손님이 적으면 불안해지고 자영업은 몸과 마음을 다 써야 하거든요. 결국 12년간은 적자도 보고 인건비 아끼느라 직접 가게 청소, 재료 수급까지 다 뛰면서 몸고생, 마음고생 엄청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얻은 게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회사에서 간부로 일할 때는 지시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직접 모든 걸 발로 뛰니까 비로소 삶의 활력을 되찾았다고요. 또 카페를 운영하다 보니 단골 손님과 인간적인 교류가 생겨서 오히려 내가 아직 쓸모가 있구나. 내 작은 공간이라도 즐거움을 줄 수 있구나 하고 실감하셨다는 거예요. 이 차장님은 결국 일정 기간의 고생 끝에 수입도 조금씩 안정되고 친한 고객들하고는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정을 쌓게 되었다고 해요. 이처럼 은퇴 후 창업은 쉽지 않지만 잘 준비하고 자신의 역량을 구체적으로 살릴 수 있는 분야라면 삶의 의미와 수입을 동시에 잡을 수도 있는 선택지가 될 수 있어요. 결론 은퇴 후 삶은 새로운 출발. 결국 60세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넘긴 분들께 혹은 그보다 더 젊은 분들께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은퇴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점이에요.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는 감정은 내가 예전만큼 필요한 사람이 아니게 된 게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사회에서 찾지 않는다면 내가 직접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에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끈끈하게 유지하고 내가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활동을 찾고 경제적 계획도 치밀하게 세워서 내 인생을 더 오래 즐겨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당장 노후 대비가 시급하지 않더라도 하루아침에 훅 닥쳐오는 은퇴를 너무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혹시 지금 직장 생활에 너무 지쳐서 빨리 은퇴하고 싶다고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막상 은퇴하고 나면 이게 뭐지? 하고 황당할 수 있어요. 자유를 얻었지만 뭔가 공허하고 외롭다는 느낌 말이죠. 그러니 직장에 다닐 때부터 천천히 취미나 봉사, 모임 등 다른 사회적 연결고리를 만들고 경제적 기반도 가능한 한 탄탄히 다져두는 게 중요해요. 사실 은퇴란 인생 2막 혹은 더 길게 보면 3막까지도 이어지는 새로운 시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업무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대신 모든 걸 내 힘으로 스스로 계획하고 이끌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이 단계에서 참 많은 분들이 오히려 인생의 참맛을 찾고 자기가 진정 좋아하는 일을 즐기고 더 풍성한 관계를 맺게 되기도 해요. 반면 아무런 대비 없이 은퇴를 맞으면 사회적 고립감이나 경제적 불안으로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은퇴가 우리를 한순간에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고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라고 느껴진다면 내 인맥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만나고 싶은 사람한테 내가 먼저 연락해 보세요. 생각보다 문을 열고 나가면 또 다른 세상이 있더라고요. 친구도 후배도 동호회 사람들도 은퇴자 모임도 봉사단체도 있어요. 내 공백의 시간을 의미로 채워줄 곳은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카페나 온라인 쇼핑몰 혹은 작은 컨설팅 일이라도 시작할 수 있다면 그걸 통해서 또 다른 즐거움을 찾을 수도 있어요. 그 과정은 때때로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생의 큰 기쁨이니까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이제 진짜 내 걸 해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겁도 나고 막막하기도 하지만 한 발씩 나아가다 보면 분명히 나 아직 살아있네 하는 순간들을 만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엔 누가 날 찾아주지 않아도 내가 찾아갈 사람과 내가 찾아가야 할 일이 훨씬 많아져 있을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조금씩 우리의 60세 이후 그리고 70세, 80세까지의 삶을 그려보고 그 속에서 내 진짜 모습을 찾는 여정에 함께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은퇴를 준비한다는 건 누구에게나 큰 고민거리예요. 평생 열심히 일해온 우리 모두 어느 순간엔 쉬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막상 준비가 부족하다 보면 현실은 녹록지 않죠. 오늘은 57세 대기업 임원, 은퇴 후 마트 캐셔로 현실은 처참했다. 라는 제목 아래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삶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이야기는 한 사람의 충격적인 현실을 통해 우리 모두가 마주할 수 있는 어려움을 생생하게 보여주면서 준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은퇴 준비, 누구나 겪는 불안과 고민.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상상할 때 풍요로운 삶이나 자유로운 시간을 기대하지만 현실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특히 대기업 임원처럼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은 이들조차도 은퇴 후에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는 점은 아이러니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평생을 회사에 헌신하며 자신을 위해 준비할 시간도 준비 방법도 놓치기 쉽기 때문이죠. 오늘 소개할 주인공도 그런 예 중 하나입니다. 57세의 대기업 임원 출신인 그는 은퇴 후 한때는 여유롭고 안정적인 노후를 기대했지만 실제 생활은 그리 녹록치 않았습니다. 대기업에서의 높은 연봉과 화려한 경력이 그를 무조건 성공한 인생으로 이끌어줄 거라 믿었지만 현실은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은퇴 준비의 부족함, 그리고 급격한 사회적 변화가 그에게 큰 타격을 준 것이죠. 사례 1. 57세 전 대기업 임원의 충격적인 전환. 그는 30년 넘게 대기업에서 최고 경영진에 올랐던 인물이었습니다.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위해 많은 준비를 했다고 생각했지만 급격한 경제 변화와 함께 예기치 않은 의료비, 생활비 상승 등 여러 부담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가족들 사이에서는 조금만 더 준비하면 될 텐데라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이미 늦어버린 감이 없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은퇴 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마트에서 캐셔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 때문에 믿기 어려웠겠지만 현실 앞에서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체감하게 된 거죠. 내가 대기업 임원이라 불렸던 그때의 나는 어디로 갔을까? 라는 생각과 함께 매일 반복되는 계산대 앞의 일상이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아무리 성공한 인생이라고 해도 은퇴 후의 삶은 철저한 준비 없이는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사례, 이 준비 부족으로 또 다른 인생의 굴곡을 겪은 62세 전직 기술자. 또 다른 사례로는 62세의 전직 기술자 김모 씨의 이야기를 들 수 있어요. 그는 오랜 기간 동안 한 제조업체에서 기술 개발을 담당하며 안정적인 수입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은퇴 준비에 소홀했던 그는 회사의 복지와 연금 제도에만 의존하다 보니 개인적인 자산 관리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은퇴 후 예상치 못한 생활비 부담과 의료비 지출이 급증하면서 결국 그는 아르바이트와 단기 계약직 일을 전전하게 되었죠. 김 씨는 은퇴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걸 미리 알았다면이라는 후회와 함께 준비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경제적 준비뿐 아니라 은퇴 후 사회적 관계와 자아, 존중감 유지의 중요성도 함께 일깨워 줍니다. 사례 3. 철저한 준비로 불안감을 극복한 60세 여성 창업가의 이야기. 반면에 같은 나이대의 또 다른 사람들은 미리 준비하여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60세 여성 창업가 이모 씨는 은퇴를 앞두고 자신의 전문성을 살린 소규모 비즈니스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녀는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금융 지식과 자기 개발에 힘썼고 은퇴 전 미리 여러 투자와 창업 교육을 받으면서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이 덕분에 은퇴 후에도 자신감을 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었고 지역사회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준비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며 은퇴 후에도 활발한 사회활동과 자기 발전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줍니다. 왜 은퇴 준비가 중요한가? 이처럼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연금을 받으며 쉬는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을 위한 시간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준비입니다. 성공한 직장인일수록 회사의 안정적인 복지와 높은 연봉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개인의 노후 준비를 소홀히 만들 수 있어요. 은퇴 준비는 단순히 금융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신체적 건강, 정신적 안정,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등 다방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은퇴라는 큰 변화를 앞두고 앞으로의 삶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운동, 취미생활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은퇴 후에도 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재정적 준비에 있어서는 연금 외에도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해요. 결론, 우리 모두의 은퇴 준비 지금부터 시작하자. 57세 대기업 임원, 은퇴 후 마트 캐셔로 현실은 처참했다. 라는 제목은 단순한 자극적인 이야기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다가올 수 있는 현실을 경고하는 동시에 철저한 준비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소개한 3가지 사례 대기업 임원의 충격적인 전환, 준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은 전직 기술자의 후회, 그리고 철저한 준비로 새로운 도전을 성공한 여성 창업가의 이야기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은퇴 후 삶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가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지금 바로 자신의 미래를 위한 준비에 돌입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은퇴 생활은 누구에게나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충격으로 다가올지라도 미리 준비한 사람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앞으로의 삶을 위한 계획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도 자신의 미래를 위한 준비를 시작해보세요. 우리가 가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아래 이야기는 실제 연구 결과와 권위 있는 도서, 논문들을 바탕으로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삶에 관한 논리적인 사실들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57세 대기업 임원이었던 한 인물이 은퇴 후 예상치 못한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으며 마트 캐셔로 일하게 된 사례를 중심으로 은퇴 준비의 중요성과 올바른 노후 설계의 필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1. 은퇴 준비와 노후 설계의 현실. 대기업 임원과 같이 평생 경력을 쌓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도 안락한 삶을 보낼 것이라는 기대는 사회 전반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은퇴 후의 삶은 재정적 안정뿐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와 도서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예를 들어 로아 칸의 석세스펄 에이징 1997 논문에서는 노후의 성공적인 삶을 위해 건강, 사회적 참여, 정신적 안정 등 다각적인 준비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단순히 연금이나 저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은퇴 후의 삶을 위한 다면적인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2. 사례 연구 57세 대기업 임원의 충격적인 전환. 한 대기업 임원 57세는 오랜 기간 높은 연봉과 안정된 직업적 지위를 누리며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그러나 은퇴를 맞은 후 급격한 경제 환경의 변화와 예상치 못한 생활비 부담, 그리고 사회적 연결망의 축소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은퇴 전 준비가 부족할 경우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정체감 상실, 사회적 고립 등의 심리적 문제가 동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킴과 동료들의 연구 2015에서는 은퇴 후 적응 문제와 관련해 은퇴 전 금융 및 심리적 준비가 부족할 경우 일상생활에서의 자존감 저하와 사회적 고립감이 심화된다라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례의 주인공은 은퇴 후 생활비와 의료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마트 캐셔라는 직종에 뛰어들게 되었고, 이는 그의 자존감과 정체성에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3. 관련 도서와 논문의 시사점. 3.1 경제적 준비의 중요성. 조서프 F. 코글린의 더 론제버티 이카너미 2017는 고령화 사회에서 은퇴자들이 경제활동을 통해 사회와 지속적으로 연결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합니다. 이 책은 단순히 연금이나 저축만으로는 부족하며 평생 교육과 커리어 전환 준비가 필수적임을 강조합니다. 은퇴 전후의 경제적 준비는 단순히 자산 증식만이 아니라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과 지식의 습득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3.2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연결. 은퇴 후의 삶에서 심리적 안정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애칠리 1976의 은퇴 적응 이론에 따르면 은퇴 후 초기에는 상실감과 정체성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연결망과 지속적인 자기 개발이 필요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은퇴 후 사회적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경우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 문제가 크게 완화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은퇴자는 은퇴 전부터 다양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미리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3.3 은퇴 후 재취업과 자기개발. 은퇴 후 재취업이나 새로운 커리어 전환은 단순한 경제적 이유뿐 아니라 자기 실현과 사회적 참여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루사디와 미철 2007의 연구에서는 금융 지식과 평생 학습이 은퇴 후 안정적인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 경제적 자립뿐 아니라 심리적 만족감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점을 여러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실제 사례를 통한 교훈. 사례 1. 준비 부족으로 인한 급작스런 전환. 57세 대기업 임원 출신 주인공은 평생 동안 높은 사회적 지위와 연봉을 누렸지만 은퇴 후 충분한 준비가 없었던 탓에 경제적 어려움과 정체성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의 사례는 은퇴 전후의 체계적인 재정 계획과 심리적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사례 2. 준비 부족으로 인한 심리적 고립. 또 다른 연구 사례에서는 은퇴 전 충분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지 못한 사람이 은퇴 후 심리적 고립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음을 지적합니다. 은퇴 전후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은퇴자들이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지역 사회나 동호회 등에서 활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은 여러 학술 논문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례 3. 철저한 준비로 성공적인 은퇴 생활. 반면 60세 여성 창업가의 사례는 은퇴 전부터 금융, 심리, 사회적 준비를 철저히 해온 결과 은퇴 후에도 자신감 있게 새로운 삶에 도전할 수 있었던 좋은 예입니다. 그녀는 평생 교육과 네트워킹을 통해 자신만의 소규모 비즈니스를 준비했고 이를 통해 경제적 독립뿐 아니라 사회적 만족감과 자기 실현을 동시에 이룰 수 있었습니다. 5. 결론. 논리적 사실과 연구에 기반한 은퇴 준비의 필요성. 위의 사례들과 관련 도서, 논문들을 종합해 볼 때 은퇴 준비는 단순한 경제적 준비를 넘어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연결망 구축, 그리고 지속적인 자기 개발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조서프 F. 코글린의 연구와 다양한 금융 관련 논문들이 강조하듯 평생 학습과 자산 관리, 새로운 커리어 전환 가능성을 고려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심리적 측면에서는 애칠리의 은퇴 적응 이론과 관련 연구들이 보여주듯 은퇴 후 초기의 상실감과 정체성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과 자기 개발이 중요합니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은퇴자가 사회와 지속적으로 연결되어야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여러 연구와 실제 사례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시점에서 은퇴라는 큰 전환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단순히 지금까지의 성과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불확실성을 대비한 철저한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관련 도서와 학술 연구에서 제시하는 바를 참고하여 재정적, 심리적, 사회적 준비에 힘쓰는 것이 앞으로의 삶을 보다 안정적이고 만족스럽게 만드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실제 연구 결과와 관련 권위 있는 도서, 논문을 중심으로 한 논리적 사실에 기반한 접근은 우리 모두가 은퇴 후 맞이할 현실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은퇴 생활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지식을 미리 습득해 두신다면 예상치 못한 변화에도 당황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6억 퇴직금 단 3년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가 망한 진짜 이유는? 우리가 평생을 일하고 나면 가장 기대하는 순간 중 하나가 바로 은퇴입니다. 힘든 회사 생활을 내려놓고 하고 싶었던 것들을 마음껏 즐기며 살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죠. 그래서 노후에는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퇴직금이 꽤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 후를 맞이해보면 이 퇴직금이라는 게 생각보다 금방 줄어들기도 하고 무리해서 투자에 뛰어들었다가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아직도 내게 이런 일이 생기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위기는 의외로 가까운 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인공은 55세에 6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인생 2막을 향해 출발하는 그에게 처음에는 6억이면 그래도 든든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3년 만에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순식간에 바닥난 통장, 감당하기 힘든 대출이자, 결국은 늘어만 가는 빚.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자신만의 사업을 꿈꾸다가 망했을 수도 있고 무분별한 소비로 돈을 탕진했을 수도 있습니다. 은퇴 자금을 지켜내는 건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설마 난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이 내가 그 당사자가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알아둬야 할 교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분이 정확히 어디서부터 계획이 어긋났는지 구체적인 사례 3가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야기 속에서 스스로를 비추어 보고 비슷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심을 가져보세요. 1. 무분별한 투자로 인한 대규모 손실. 먼저, 은퇴 후 가장 흔히 벌어지는 일 중 하나가 투자에 대한 과도한 기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은퇴 후 시간을 무기로 삼아 주식에 적극적으로 뛰어듭니다. 정년까지 회사에서 눈치 보느라 제대로 못했으니 이제 내 돈 내 마음대로 굴려보겠다는 마음이죠. 처음엔 소소하게 수익이 나는 것 같다가도 언제든 시장 상황은 급변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도 퇴직 직후부터 주식이나 코인에 무리하게 투자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잘 아는 분야도 아니었고 충분한 공부 없이 지인의 말만 믿고 뛰어들었다고 하죠. 수익률이 조금이라도 나면 더 공격적으로 투자 금액을 늘렸고 이로 인해 잃은 금액이 빠르게 불어났습니다. 결국 여유 자금이 아니라 사실상 노후 생활비 대부분을 투자에 넣었다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쯤 되면 원금이라도 건지려고 무리수를 둡니다. 대출까지 받아서 이번에야말로 복구하겠다며 재투자를 감행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빚이 눈덩이처럼 커지게 되죠. 이 사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분명합니다. 은퇴 후의 목돈은 일종의 생명줄이나 다름없습니다. 반드시 안전 자산을 중심으로 분산 투자해야 하고 자신이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유행을 타는 투자 종목이나 단기간에 고수익을 노릴 수 있다는 말만 믿고 성급하게 전 재산을 걸었다간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욕심과 과시욕이 부른 뒷감당 불가 생활비. 두 번째 사례는 투자 실패가 아니라 단지 너무 많이 쓰게 된 생활비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퇴직 후 사람들은 이제 회사도 안 다니는데 뭘 그렇게 아끼나? 라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았고 평생 못 해본 취미나 여행에 시간을 쏟다 보면 지출이 자연스레 늘어나죠. 특히 그동안 받았던 스트레스를 보상하고자 내 인생도 이제 좀 누려보자는 생각으로 허리띠를 풀게 됩니다. 세차, 해외여행, 골프, 값비싼 취미용품 목록은 끝이 없습니다. 심지어 주변 지인들에게 나 아직 건재해 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과시욕도 함께 작용해요. 문제는 이렇듯 큰 돈을 쓸 때마다 매번 현금을 꺼내는 게 아니라 카드 사용이나 할부 혹은 대출까지 끼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자녀에게 큰 돈이 필요해지는 순간도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안정적으로 남겨뒀던 목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미 훨씬 전에 소비를 통해 거의 소진돼 있었다면 남은 방법은 카드 돌려막기나 추가 대출뿐이죠. 주인공도 어차피 6억이나 있으니 좀 쓰다가 부족하면 다시 일하면 되지 않겠어?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몇 년간 펑펑 쓰다가 결국 빚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나중에 다시 일하려고 해도 예전처럼 풍족한 수입을 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존감은 추락하고 체력은 예전 같지 않고 빚 독촉에 시달리면서 심리적인 압박감이 커집니다.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은 과시하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자입니다. 은퇴 후에는 꾸준히 재정 상황을 점검하고 변동성에 대비한 예산을 정해 소비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생활비라는 건 한번 높아지면 줄이기 훨씬 어렵거든요. 수입이 더 이상 늘지 않는 상황에서 마음껏 소비하는 일은 결국 큰 위기를 가져옵니다. 3. 무계획 창업으로 인한 연쇄 파산. 마지막 사례는 퇴직 직후 식당 창업으로 뛰어든 분의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에는 내가 사장님 한번 해보자라는 꿈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실제로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며 숙성된 노하우나 인맥 혹은 오랫동안 좋아해온 취미를 살려 가게를 여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창업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많습니다. 우리 주인공도 퇴직금을 거의 쏟아부어 작고 아담한 음식점을 열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요즘은 이게 유행이라더라는 친구의 말을 믿고 메뉴를 정했고 가게 위치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겠지? 그 정도로 대충 결정했습니다. 문제는 마케팅 전략이나
수익성 계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계산대로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인건비는 고정적으로 나가고 재료비까지 커져서 부담이 가중됐습니다. 첫 1년을 넘기기도 전에 운영 자금이 바닥나 결국 가게 문을 닫았죠. 안타까운 건 이미 창업 과정에서 대출을 꽤 많이 받았고 가게를 접으며 나머지 퇴직금마저 거의 소진해버렸다는 점입니다. 가게 매물을 내놓아도 경기 침체나 상권 부진 때문에 권리금조차 제대로 건지기 힘들었습니다. 결국 은퇴 자금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극도로 위축된 정신 상태와 함께 파산 직전까지 내몰리게 됐습니다. 창업은 단순히 할 줄 아는 것이나 관심 있는 분야만으로 뛰어들 일이 절대 아닙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한번 쓴 자금을 복구하기가 어려운 만큼 시장 조사와 사업성 검토, 재무 구조 설계 등 꼼꼼한 준비가 필수입니다. 실패 확률을 낮출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 놔야 하죠. 성급한 창업으로 모든 걸 잃는 건 이제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 나이대에선 정말 치명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군가는 에이, 난 저렇게까지는 안 쓸 테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퇴직 후 생활의 기본 전제가 예측 불가능한 지출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선 안 됩니다. 내 건강이 급격히 악화될 수도 있고 부모나 형제, 자녀에게 갑작스러운 지출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계획에 없던 사고나 수리비가 발생할 수도 있죠. 이런 상황을 마주했을 때 어느 정도 목돈이 정기예금이나 안전한 금융상품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대책이 없습니다. 또한 은퇴 후에도 완전히 소비만 하기보다는 소소한 수익이라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두는 게 좋습니다. 온라인 강의나 컨설팅 혹은 재능 기부의 형태라도 무언가 꾸준히 해나가다 보면 사회와의 연결이 유지되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금융상품도 너무 공격적으로 몰아넣기보다는 안전자산과 적절히 분산 투자에 조금이라도 이자를 챙길 방법을 찾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자신이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그려보고 그에 맞는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퇴직금이라는 큰 돈이 내 손에 들어온 순간 우리는 잠시나마 돈이 많다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돈은 앞으로 10년, 20년, 더 나아가 30년 가까이 써야 하는 삶의 연료입니다. 단기간에 소진해버린다면 그 뒤에 오는 후폭풍은 생각보다 훨씬 혹독합니다. 결국 은퇴 후 6억이라는 자산이 3년 만에 사라진 이유는 계획 없는 투자, 과시적인 소비, 무모한 창업 이 세 가지가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어떤 돌발 상황에도 대응하지 못한 준비 부족이 겹치면서 순식간에 자금이 바닥났죠.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조언은 이것입니다. 절대로 나에게는 안 일어날 거야 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재정 관리에 한번 실패하면 제2의 인생이라 불리는 은퇴 생활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이며 그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과 자기 통제, 그리고 끊임없는 공부와 냉정한 현실 판단이 필수입니다. 은퇴라는 시간은 말 그대로 황혼의 휴식이 아니라 한 번 더 삶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귀한 기회입니다. 이 시기를 안전하고 보람있게 보내기 위해서는 오늘 이야기를 거울 삼아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의 은퇴 자금 운용 계획을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금 번거롭고 고민스러울 수 있지만 그만큼 인생의 후반전을 든든하게 보낼 수 있는 확실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